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장 유체 정력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배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점에서의 압력과 파스칼의 법칙, 한 점에서의 압력, 정지 유체에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절대 압력과 계기 압력, 마노미터에서의 압력차 계산, 액체에 잠긴 평면과 국면에 작용하는 힘, 부력, 강체 운동 중인 유체에서의 압력 분포,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체 정력학이 뭐냐? 우리 고체 쪽에 정력학, 동력학 이렇게 나누죠. 고체 쪽에서 정력학은 정지해가 있을 때일 것이고, 동력학은 움직일 때. 뭐 유체도 비슷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체 정력학은 우리 책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지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움직이더라도 인접한 유체 사이에 상대 운동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단능력이 없습니다. 마찰력이 없죠. 전단능력이 없는 유동 S의 유체학을 다루는 분야가 유체 정력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단능력, 예를 들면은 용기 속에 어떤 가속도 일정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가속하고 있는 경우는 아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런 물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가속도일 때. 자, 이런 경우에는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유체와 이 유체 사이에 마찰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기, 속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유체 입자와 유체 입자 사이에는 전단능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유체 속도가 다른 경우더라도 회전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든지, 어쨌든 유체와 입자 사이에 서로 마찰력이 없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마찰력, 전단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든 유동을 다루는 부분이 유체 정력학이고, 뭐 그 중에 90% 이상은 정지 유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는 하이드로스태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이드로 물일 것이고요. 스태틱스 역시 똑같죠. 정지. 뭐 이렇게 우리가 유체 정력학, 정수력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 점에서의 압력 또는 파스칼 법칙, 요건 조금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살펴보고,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 점에서의 유체의 압력은 방향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를 가진다. 그 전에 그림 A는 압력에 보여주고 있죠. 압력은 어떤 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항상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 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이제 전단능력이 되겠죠. 마찰 흐를 때. 자, 지금 이렇게 모든 면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는 수직력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점에서의 압력은, 유체의 압력은 방향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를 가진다.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이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전단능력이 없는 경우, 즉 정수력학인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 3일의 C처럼 쐐기 모양의 유체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쐐기 모양의 유체 요소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 예를 들어 가지고 유체가 이만큼 있을 때, 유체 요만큼, 요 중에 요만큼을 딱 떼어내서, 관심의 대상은 우리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떼어내서 이렇게 생각하는, 더 확대한 그림인 이 그림이죠. 이 부분만, 이 물체만 생각합니다. 요걸 뭐라 그런다? 자유물체도나 같은 개념이죠. 요것만 딱 우리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관심의 대상이고, 그럼 요 관심의 대상 있는 부분만 딱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게 있는가? 힘이 그림에 다 표시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게입니다. 이게 Z 방향이라면 보통 Z라고 많이 하죠. Z 방향이면 이 무게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유체 전체에 걸쳐서 무게 중심에서 누가 잡아당겨? 지구가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압력이 있겠죠. 유체의 압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을 PX라고 합시다. 이 그림은
확대해서 그린 거죠. 실제로는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이 부분에 이쪽 방향 작용하는 압력인데 그 중에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PX라고 한다면 PX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이 면적은 이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델타 Y에다가 델타 Z, 델타 Z에다가 델타 Y를 곱하면 되겠죠. 델타 Z에다가 델타 Y,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밑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Z라고 하면 이쪽에서 PZ라고 하면은 면적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도가 세타인 각도의 최기 모양을 생각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S 기울어진 쪽 그 길이는 델타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면적은 델타 Y에다가 델타 S를 곱하면 되겠죠. 즉 작용하는 힘을 모두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그림 3의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뉴턴의 운동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것은 이거죠. F는 ma이고 힘과 가속도, 속도 이런 거는 벡터죠. 따라서 이것은 각 성분별로 fx는 max, fy는 may 이런 식이 되겠죠. 각 성분별로 되겠습니다. 각 성분별로 되고, 자, 이제 각 성분별로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fx는 시그마 fx, 시그마 붙여도 되고, 전체 작용하는 힘, x방향, 시그마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어쨌든, 최종 합력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fx는 어떻게 되나요? fx는, 먼저 요 부분이 되겠죠? px에다가, px, 델타 y, 델타 z, g, 이꼴, 빼기, 요거의 x방향성 이거죠. ps 델타 y 델타 s 사인 세타 요게 세타죠. 요게 세타면은 요 부분은 사인 세타죠. 보이죠? 사인 세타. 요각이 요각과 같다는 건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그릴 때 세타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내면은 쉽습니다. 중간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거에 성분할 때 요게 세타인데 이게 세타인지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얘가 요게 각이 작고 요거 세타 아니죠. 요게 세타죠. 요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꼴 뭐라? max 그렇죠. m 질량은 어떻게 이거 전체 부피에다가 로 곱하고 로 v가 되겠죠. 에다가 ax가 되겠죠. 로 av라는 것은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2분의 델타 x 델타 y 델타 z ax 이런 식이 적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f 요 식을 적용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F 그림상의 좌표가 X 좌표, Z 좌표, X, Z, Y가 뒤쪽이 되는 X, Y, Z 이렇게 잡을 때 표시되어 있는 것이 Z니까 요 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식을 적용해 보면은 이 식은 Z니까 PZ 델타 X 델타 Y 빼기 PS 델타 Y 델타 S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자 그랬죠. W는 로 VG겠죠. 로 VG. 따라서 빼기 로 V라는 것은 똑같죠. 2분의 델타 X, 델타 Y, 델타 Z, G 이꼴 이쪽은 Z만 바꾸면 되겠죠. 로 2분의 델타 Z A C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X방향, Z방향에 대한 힘의 성분을 보였습니다. Y방향도 뭘 적을 수 있지만 요거는
X바 요거랑 비슷하면 일단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일단 요거 두 개만 2차원적으로 뽑아서 요런 두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은 델타 S, 여기에 델타 S 사인 세타, 델타 S 코사인 세타인데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델타 S 사인 세타는 이게 델타 S죠. 델타 S. 이 길이. 에 사인 세타. 요거죠. 사인 세타. 요거네요. 그러면 요 D 델타 Z가 되나요? 네, 델타 Z가 되겠죠. 델타 S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나요? 델타 S 코사인 세타는 요 델타 X가 되겠네요. 델타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델타 Y, 델타 Z, 자, 위식에서 델타 Y, 델타 Z를 지웁니다. 델타 Y, 델타 Z 지우고, 델타 Y, 델타 Z를 지우고, 이렇게 지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델타 X, 델타 Y를 지우네요. 델타 X, 델타 Y를 지우고,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Y를 다 지웁니다. 그러면 남는 것만 적으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새 창에서 우리가 적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px 마이너스 ps 이꼴 2분의 1 로 델타 x ax 그 다음에 pz 마이너스 ps는 2분의 1 로 델타 z az 플러스 g 발음이 뭐 다른데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 Z라고 많이 해서 Z라고 보통 많이 하죠. 자, 이와 같이 뉴턴의 F 이퀄 ma라는 식으로부터 유도된 식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쐐기 모양을 쐐기 모양의 유체 요소를 지금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더 작게 잡아봅니다. 단 요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작게 만들어 봅니다. 그럼 한 점이 되겠죠. 즉 이 말은 리미트 델타 x도 0으로 가고 델타 y도 0으로 가고 0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거죠. 리미트 앞에 붙이는 거지. 즉 요럴 때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자꾸 요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죠. 한 점이죠. 다시 말해. 그러면은 하면은 델타 x 0으로 가니까 0 없어지겠죠. 델타 z 0으로 가니까 없어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px-ps는 0, pz-ps는 0. 즉 무슨 얘기냐? px는 ps 이 식에서 근데 이건 다시 pzg죠.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쉐기 모양이 있을 때 자꾸 작게 좀 클 때고요. 작게 작다고 칩시다. 요 압력이나 요 압력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쉐타 모양, 쉐기 모양을 이렇게 처음부터 고려할 수도 있고 작게 그러니까 PS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즉 어떤 점에서 X 방향, Z 방향, PS 임의 방향이 될 수 있죠. 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죠. 유체의 압력은 전단력이 없는 경우에 모든 방향에서 같다. 당연히 정지유체는 당연히 같겠죠. 정지유체는 당연하고 움직이더라도 전단능력이 조건이 있다 그랬죠. 전단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단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전단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 점에서의 유체 압력은 방향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를 가진다. 자,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냥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체 압력은 방향에 따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딴 얘기고 일단은 지금 우리는 전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체 압력은 방향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스칼의 법칙. 파스칼의 법칙은 압력 전달에 관한 원리 Principle of Transmission of Fluid Pressur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책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 밑에 같은 용기 안의 한 곳에서의 압력이 다른 모든 곳에서의 압력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 3에 처음에 이와 같은 용기에 압력이 P1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용기 속의 각 부분의 압력은 다 다릅니다. 실제로 만약 이것이 공기면은 물론 다 같겠죠. 그러나 여기에 기름이라든지 물이 있는 경우는 압력은 같지 않습니다. P1과 다 다르죠. 깊이에 따라서 P2, P3, P4가 다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압력을 더 가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곳에서 델타 P가 동일한 압력이 증가된다. 이것이 파스칼의 법칙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곳과 이곳과 이곳에 압력이 증가되는 게 다 같다는 의미지, 압력은 다, P2 플러스 델 P, P3. 공기일 때는 물론 다 같습니다. 원래 P2, P, 이게 원래 다 같을 때니까. 그래서,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은, 다시 말하면, 밀폐된 한 곳에서의 유체 압력을 증가시키면, 유체는 모든 부분에서 같은 크기로 증가된다. 이것이 파스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스칼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 소압기 또는 유압기라고 합니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옛날이겠죠. 요즘 전자식 말고 어쨌든 이렇게 소압기 또는 유압기라고 하는데, 물을 사용하면 소압기, 기름을 사용하면 유압기,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는 소압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압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A1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왼쪽에 F1에 힘을 가하면 F2는 얼마만큼 힘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가, 이런 게 유압기, 보통 유압기 기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압기라고 더 많이 부르기는 합니다. 이랬을 때 F1과 F2의 관계, 이거 역시 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던 얘기죠. 이 말은, 자, 원래 여기 P1, P2가 있었다 칩시다. 아까의 생각을 해봅시다. P1, P2가 있었을 때 파스칼의 법칙을 고려해보면 여기에 압력을 가하면, F1을 가하면은 압력이 증가되겠죠. 증가되는 압력은 얼만큼 증가되나요? F1 나누기 A1만큼의 압력이 여기서 증가되겠죠. 델타 P. 델타 P라는 것이 바로 A1분의 F1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증가된 압력은 다 증가된다. 그런 뜻이 파스칼의 법칙이죠. 여기 델타 P가 증가되겠습니다. 델타 P. 그러면은 F2는 어떻게 될까요? F2는 바로 A2분의, 아니지. 델타 P는 뭐 같은 얘기입니다. 델타 P는 A2분의 F2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이꼴 요게 되는 거, 델타 P가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증가된 압력이라는 것이 A1분의 F1은 A2분의 F2. 따라서 F2는 F1 A1분의 A2.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A1분의 A2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F2는 F1에 비해서 10배의 작은 힘으로 10배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압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면적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kg의 힘, 포스, 뉴턴, 10N의 힘을 자했는데 100N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네? 에너지가 증가됐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에너지는 증가할 수 없는데,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힘은 10배 이렇게 증가했지만, 그렇다면 에너지 측면에서, 일과 일,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옮겨간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L1만큼 이동했다면, 이 이동한 거리는 짧습니다. L2. 따라서 우리 이동한 거리는 이 부피가 같아야 될 테니까 L1, A1 한 것이 L2,
A2가 돼야 되니까 이동한 거리 L2라는 것은 A1에 비해서 L1에 비해서 반대로 되겠죠. A2분의 A1이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10cm를 눌러야 1cm 약간 올라가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책에는 1이라는 것은 일정한 힘으로 F1, L1 하면은 이쪽에서 이런 F2, L2가 되는데 요 놈이 요거 10배, L2는 요거에 10분의 1 되니까 서로 지워지고 해서 결국은 F1, L1하고 같아지겠죠. F2, L2가 F1을. 즉, 에너지는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는 관심의 대상은 요거죠. 10배의 힘을 얻을 수 있다. 단, 이동거리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A1분의 A2가 10배인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3의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의 3의 A와 같은 앞에 그림이죠. 앞에 그림 다시 여기 오른쪽에 나타내었네요. 유압기에서 왼쪽 실린더의 지름이 10cm, 오른쪽 실린더의 지름이 50cm이고 처음에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A. 그림 3의 3B처럼 오른쪽 피스톤 위에 질량 50kg의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왼쪽 피스톤에 가해야 하는 힘을 구하라. 왼쪽 피스톤에 힘을 가하여 25cm 아래로 움직였다면 오른쪽 물체가 상승하는 너무 쉽죠. 높이는 얼마인가? 첫 번째 F1 A1분의 F1은 A2분의 F2 하면은 로부터 F1은 5 넘기면은 A2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은 쉽죠. 금방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19.6N 대입을 하면 19.6 뉴턴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왼쪽 피스톤 힘을 25cm가 움직였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근데 여기 참 A1분의 A2게 이거 역시 또 A1분의 A2는 D1분의 D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0, 50이니까 25네. 25배가 되네. 금방 알 수가 있겠죠. 25배 또는 25분의 1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쉽죠. L1, L2는 L1 A2는 L2 L1 A1은 L2 A2 그러니까 L2도 쉽게 L1 2분의 A1 이거는 25분의 1이네요. 25에다가 25분의 1 하면은 1 cm를 했으니까 1cm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른쪽 물체가 상승한 높이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질량 50kg 물체를 F2죠. 무게는 490N이고 이것을 들어 올리는데 19.6N의 작은 힘이 필요하지만 1cm를 들어 올리려면 왼쪽에서 이거 1cm 올라가는데 이만큼 많이 그래야 일이 갔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유압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장의 3위 1, 2절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